정가의 20배를 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무기, 아시아산이 유럽에서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투입한 무기들이 범죄 소탕 작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 군 관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한국 무기라고? 독일이 전화를 걸어왔고 프랑스가 협력을 구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여자가 뭘 알아? 그 모욕을 들었던 한국인 여성이 유럽 방산 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발 K2 좀 팔아주세요. 2025년 12월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라인메탈. 3년 전 브뤼셀 회의실에서 제 얼굴에 대고 비웃던 그 회사였죠. 한국 전차도 만들어요? 하하. 그때 저를 비웃던 클라우스 밀러. 그 인간이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김 본부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3년 전에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거의 애원에 가까웠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판이 뒤집혔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공식 채널로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 물량 일부를 넘겨달라. 그것도 정가의 20배를 주겠다면서요. 20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당 250억 원에 판 전차를 5천억 원을 줄 테니 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이들은 우리를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 무기, 유럽 전장에서 나토 표준도 아닌 걸 누가 사? 여자가 무기를 팔아요? 하, 신선하네. 지금 그들은 20배의 돈을 들고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공담이 아닙니다. 무시와 굴욕, 압박과 협박을 뚫고 증명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서연, 현대로템 유럽사업본부장입니다. 올해로 47, 이 바닥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요. 지금부터 그 3년간의 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인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유럽 방산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식 명칭은 유럽 지상전력 현대화 포럼. 실질적으로는 각국 방산업체들이 모여 영업전을 벌이는 자리였죠. 저는 현대로템 유럽사업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기업 대표로는 유일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 중 동양인은 저와 우리 팀 서너 명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는 더 드물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봤는데 담당 직원이 제 명함을 2번 확인했어요. 본부장, 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미묘한 표정.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백 번은 본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이 자리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불쾌했어요. 회의장 안은 이미 인파로 붐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세계 방산업계의 거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목표를 정하고 있었어요. 독일 라인메탈,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만드는 회사였죠. 당시 유럽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라인메탈 부스 앞에서 명함을 교환할 기회를 노렸어요. 마침 그들의 유럽 영업 총괄, 클라우스 밀러가 보였습니다. 58살의 거구, 은발의 날카로운 눈.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밀러 총괄님, 안녕하세요. 현대로템의 김서연입니다.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아행공대에서 석사할 때 갈고 닦은 실력이었습니다. 밀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미 답이 보였습니다. 현대로템. 아, 한국 회사.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전차를 만든다더군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저희 K2 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의 1500마력 엔진, 자동장전장치까지. 잠깐. 밀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어요. 스펙은 됐고요.
실전 경험이 있나요? 저희 전차는 한국군에서 운용 중이고. 한국군.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70년간 전쟁이 없던 나라 아닌가요? 레오파르트는 나토 수십 개국에서 검증됐습니다. 실전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밀러가 제 이름표를 다시 봤어요. 본부장이라고요? 현대로템은 여성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나 보군요. 신선하네. 그 순간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오후 3시 전 커피를 마시려고 라운지에 갔습니다. 프랑스 넥스터의 부스가 보였어요. 르클레르 전차를 만드는 회사였죠. 국제사업 부사장 장 피에르 뒤봉이 몇몇 사람들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55살. 파리 특유의 세련됨이 묻어나는 남자였어요. 독일의 밀러가 대놓고 무례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뒤봉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 프랑스어를 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잠시. 아, 그렇군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현대로템이라면 K2 전차 맞죠? 네, 맞습니다. 폴란드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요. 폴란드? 뒤봉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예요. 나토 회원국이고요. 아시아 무기를 원할까요? 저희 K2는 성능 면에서. 성능은 둘째고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유럽에는 유럽의 방식이 있어요. 공급망, 호환성, 정치적 고려. 한국 제품이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준비했지만 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좋은 말씀 나눴네요. 행운을 빕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정중했지만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아시아 제품은 유럽과 안 맞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죠. 회의 둘째 날, 가장 큰 충격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에밀 에이브람스를 만드는 회사였죠. 부사장 마이클 브래들리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60살의 거만한 남자,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걸프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의 연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토 표준화 동맹의 미래. 내용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나토 국가들은 나토 표준 무기를 써야 한다. 그리고 나토 표준은 곧 미국 표준이라는 거였죠. 연설 후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브래들리 부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비나토 국가의 무기 시스템도 호환성만 갖추면 유럽에서 운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브래들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죠? 한국 현대로템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 K2 전차? 네, 맞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가 마이크를 조절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나토 동맹국들은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하고 같은 교범을 쓰고 같은 탄약을 공유합니다. 갑자기 아시아 무기가 끼어들면 글쎄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물론 한국 무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럽 전장은 유럽이 가장 잘 알죠.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마이크에 잡힐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여성분이 용감하시네요. 회의장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에서 눈물은 곧 패배였으니까요. 회의 이틀째 밤, 브뤼셀 시내의 작은 호텔 방에서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미니바에 있던 와인 한 병. 쓴맛이 났어요. 휴대폰을 꺼내 딸 하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새벽이었지만 하은이는 깨어 있었어요. 고3 수험생이니까요. 엄마, 또 출장이야. 화면 속 딸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응, 벨기에야. 내일 끝나. 벨기에는 또 어디야? 유럽이야. 와플 맛있는 나라.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뭐해. 맨날 외국이잖아. 하은아, 그냥 끊을게. 졸려. 잠깐, 하은.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울었어요. 낮에 브래들리에게, 밀러에게, 뒤봉에게 당한 수모. 그리고 딸에게마저 외면받는 현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무기를 팔아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한국에서도 여자가 방산업이라는 시선을 받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20년을 버텼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마르슨 카워스키, Polish Armament Agency. 제목 Meeting Request, K2 Tank Discussion. 저는 눈물을 닦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조달국장 마르친 코발스키, 52살의 베테랑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김 본부장님, 오늘 회의에서 배웠습니다. K2 전차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호텔 로비에서 커피 한 잔 어떠신지요? 마르친 코발스키 드림. 짧은 메일이었지만 충격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접촉한 것도 아니었어요. 회의장에서 제 발표를 보고 일부러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코발스키 국장님, 연락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김서연 드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 마르친 코발스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군인 출신답게 자세가 반듯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김 본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였지만 악센트가 강했어요. 동유럽 특유의 억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연락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우리는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이 진지했어요. 저는 어제 회의에서 당신이 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브래들리한테요. 용감하더군요. 그리고 옳은 말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옳았다고요? 네. 나토 표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를 팔겠다고요? 자기네 군대 물량도 못 채우면서 프랑스는 가격만 높고 납기는 하늘의 별 따기. 미국은 글쎄요. 우리한테 에이브람스를 팔 생각조차 없어 보여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전차가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리는 수백 대의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겼습니다. 지금 폴란드 육군의 전차 전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는 T-72 계열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그 자리를 메울 신형 전차가 필요했죠. 그래서 K2에 관심을 두신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사 내부에서 그리고 폴란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반대요? 나토 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싫어할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본부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K2 전차 언제 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유럽의 다른 업체들에게 당한 건 결국 언제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첫 물량 인도 가능합니다. 마르친의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요? 네. 저희는 이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부품 공급망도 확보돼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독일은 2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납기조차 확정을 못 해줬어요. 그렇죠. 마르친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김 본부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예상 못한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어제 봤습니다. 브래들리가, 밀러가 어떻게 대했는지. 모욕적이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아침 여기 나오셨어요.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일을 20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자가 방산업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버틴 건 제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를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마르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김 본부장, 폴란드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K2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2022년 7월 15일, 폴란드 군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르친 코발스키를 포함해 12명, 군비청 관계자, 기갑 전문가, 기술 장교들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검증 방문, 실질적으로는 K2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직접 맞았어요. 회사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본부장이 공항까지 나갈 필요 있나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했으니까요. 마르친이 게이트를 나올 때 저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PAA Delegation. 그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김 본부장, 직접 나오셨군요. 중요한 손님들이니까요. 그날 밤, 서울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은 형식적인 자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마르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 솔직히 우리는 만찬보다 공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내일 창원으로 갑니다. 준비해뒀어요. 다음 날 아침, KTX로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 한국 전차 생산의 심장이었죠. 폴란드 대표단을 안내한 건 저와 기술팀장 박준혁이었어요. 38살의 젊은 엔지니어.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고 돌아온 인재였습니다. 준혁이 제 오른팔이었어요. 여기가 K2 조립 라인입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포탑을 들어 올리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폴란드 기갑 전문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반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작업 중이죠?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교대로 운영합니다. 24시간 가동이에요. 대표단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마르친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몇 대 생산 가능합니까? 현재 라인으로는 월 6대입니다. 필요하면 증설할 수 있고요. 증설하면요? 월 10대까지 가능합니다. 마르친이 옆 사람과 눈짓을 나눴어요.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틀째는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앞에서 K2의 실사격 시연을 보여줬어요. 120mm 활강포, 3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기동 중 사격도 시연했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전차가 포를 쏘고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기갑 장교가 탄성을 질렀어요. 이동 중에 저 정확도라고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사격 통제 시스템은 헌터킬러 방식입니다. 전차장이 목표를 지정하면 포수가 자동으로 조준해요. 그리고 안정화 장치가 기동 중에도 포신을 고정시킵니다. 재장전 시간은요? 자동 장전 장치로 6초 이내입니다. 마르친이 끼어들었어요. 레오파르트는 수동 장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보통 8에 10초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격 시연 후 정비동으로 이동했습니다. K2의 엔진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1500마력 디젤 엔진. 준혁이 덮개를 열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산화한 파워팩입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일체형이에요. 폴란드 기술 장교가 몸을 숙여 살펴봤어요. 변속기도 자체 개발입니까? 네. 독일 랭크 제품을 참고했지만 자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고장나면 정비 시간은요? 파워팩 전체 교체가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모듈화 설계라서요. 마르친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 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공장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창원 방문 마지막 날 밤, 공장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저와 마르치는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를 한 잔씩 따랐어요. 김 본부장,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습니까?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전차 기술은 있는데 납기가 왜 그렇게 길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저희는 전쟁 중이니까요. 전쟁이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휴전이에요. 끝난 게 아니죠. 북한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싸울 수 있게. 마르친이 소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해가 되네요. 유럽은 달라요. 냉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평화로웠죠. 방산업체들이 느슨해진 겁니다. 주문이 없으니 라인을 줄이고 기술자들은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네. 갑자기 전차가 필요해졌는데 만들 역량이 없는 거예요. 마르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본부장, 저는 내일 바르샤바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 보고할 겁니다. K2를 사야 한다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진심이세요? 진심입니다. 다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반대가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어떤 반대요? 미국이 싫어할 거예요. 나토 표준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독일도 방해할 겁니다. 자기네 물건 팔아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일 겁니다. 폴란드에 지금 필요한 건 성능표가 아니라 도착 날짜예요. 당신들이 그걸 줄 수 있으니까. 마르친이 손을 내밀었어요.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2022년 7월 말, 폴란드 대표단이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저는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김 본부장, 잠깐 올라와 봐. 사장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 씨, 앉아. 무슨 일이세요? 방금 외교부에서 연락 왔어. 외교부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외교부로 공문이 갔대. 비공식이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폴란드 건이구나. 내용이 뭔데요?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건 동맹 관계에 복잡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폴란드한테 K2 팔지 말라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한다고요? 비공식이라고는 하지만 압박인 건 분명해. 외교부도 좀 곤란해하더라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폴란드 건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아. 사장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물꼬를 텄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미국이랑 싸우자는 거야?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현대로템이 미국이랑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 철도도 있고 방산 부품 수출도 있고 그걸 다 날릴 수는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님, 한 달만 주세요. 뭘? 제가 직접 풀어볼게요. 폴란드 쪽하고 조율해서 미국이 반대할 명분을 없애볼게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야. 그 안에 진전이 없으면 접어. 감사합니다. 마르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발스키 국장님,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에도요? 네.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국방부에 접촉했어요. 비공식으로요. 뭐라고 했는데요? 나토 동맹국으로서 표준화된 장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였어요. 에이브람스를 고려하라는 뜻이죠. 에이브람스요? 그거 유럽에서 운용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 무겁고 연료도 많이 먹고 정비도 복잡해요. 하지만 미국은 신경 안 쓰죠. 자기네 물건 팔고 싶은 거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르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본부장, 솔직히 말하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친미파가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국방부 차관이 미국 눈치를 많이 봐요. 미국이랑 척지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럼 K2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내부를 설득할 시간. 저는 생각했어요. 한 달. 사장님이 준 시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코발스키 국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K2가 왜 에이브람스보다 폴란드에 적합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로요. 준비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가격이요. 미국보다 확실히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해요. 그래야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자기 방에 있었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잠깐만 얘기 좀 할까? 뭔데? 문이 열렸어요. 하은이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또 출장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바쁘다, 출장이다, 회의다.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이나 있어? 하은아,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을. 무기 파는 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무기 파는 게 그렇게 대단해. 사람 죽이는 거 만드는 거잖아. 하은아, 친구들한테 엄마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창피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17살 아이에게 방산업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은아, 엄마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뭘 지키는데?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하은이가 코웃음 쳤어요. 그거 무기 회사들 다 하는 말이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됐어. 나 공부해야 돼.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딸에게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의미 없어지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K2 with 에이브람스 비교 분석. 중량 K2 55톤 with 에이브람스 73톤. 연료 K2 디젤 with 에이브람스 가스터빈 연비 3배 차이. 정비 K2 파워팩 30분 교체 with 에이브람스 수시간. 도로 통과 K2 유럽 대부분 교량 통과 가능 with 에이브람스 제한 많음. 가격 K2 대당 850만 달러 with 에이브람스 15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납기. K2 계약 후 6개월 내 첫 물량 인도. 에이브람스 최소 2년 이상. 실질적으로는 미정. 준혁이 옆에서 도왔어요. 본부장님, 이 자료 보세요. 그가 가져온 건 유럽 내 전차 운용 인프라 분석이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무게 때문에 유럽 교량의 40%를 통과 못해요. 폴란드 동부 지역은 특히 심하고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 그리고 가스터빈 연료 보급도 문제예요. 유럽 육군은 거의 다 디젤 기반이거든요. 에이브람스 들여오면 별도 연료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다 정리해서 폴란드에 보내자. 네, 본부장님. 2022년 8월 중순, 폴란드 국방부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르친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예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차관, 군수내부, 그리고 외교부 관계자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안건은 단 하나. K2 도입, 진행할 것인가. 친미파 차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토 동맹의 핵심은 미국입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면. 마르친이 반박했습니다. 차관님, 미국이 우리에게 에이브람스를 팔겠다고 했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군대 물량도 못 채우고 있어요. 우리에게 팔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눈치 보다가 전차 없이 러시아를 맞이할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르친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낸 자료였죠. K2는 6개월 안에 옵니다. 에이브람스는 2년, 어쩌면 3년. 레오파르트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자기네 물량 먼저 채우고 나서야 우리 차례가 옵니다. 가격은요?
K2가 에이브람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어요.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친, 확실히 6개월 안에 온다는 거지? 네, 장관님. 제가 직접 한국 공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행하게. K2로 2022년 8월 26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계약 체결식이 열렸어요. K2 전차 180대, 약 4조 5천억 원.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르친이 옆에서 말했어요. 김 본부장, 해냈습니다. 아직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죠? 계약은 종이에요. 진짜는 납품이죠. 약속한 날짜에 전차가 도착해야 진짜 성공입니다. 마르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습니다. 당신들을. 저는 그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 그 안에 첫 물량을 보내야 했어요. 계약 체결 직후 저는 창원 공장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의 모든 공정을 점검했어요. 준혁이 매일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포탑 조립 라인 일정 이틀 앞당겼습니다. 좋아. 엔진은 파워팩 재고 충분합니다. 첫 물량 문제 없어요. 저는 공장 바닥을 걸으면서 작업자들을 격려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름을 건 싸움이에요. 유럽 전체가 지켜보고 있어요. 작업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늘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0월 초 독일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K2 전차 극한 환경 테스트 미비. 아시아 전차가 유럽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독일 언론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출처는 익명의 방산 전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라인메탈이 뒤에 있다는 걸. 클라우스 뮬러. 그 인간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K2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 한국 강원도 영하 20도에서의 기동 시험 영상, 노르웨이에서 진행한 나토 합동훈련 참가 기록,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먼저 배포하고 유럽 방산 전문지에도 보냈어요. 며칠 후 독일 기사의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도 물러섰죠. 2022년 10월 15일 부산항 K2 전차 첫 물량이 선적됐습니다. 10대 거대한 수송선에 전차들이 실리는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개월 약속. 아니, 그보다 빨랐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50일 만이었어요. 준혁이 옆에서 말했어요. 본부장님, 해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 도착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마르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물량 출항했습니다. 12월 초 도착 예정. 답이 바로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본부장. 2022년 12월 6일. 폴란드 그단스크항. K2 전차 10대가 도착했습니다. 마르친이 직접 항구에서 저를 맞았어요. 김 본부장, 약속을 지켰군요. 당연하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전차들이 선박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차가 유럽 땅을 밟았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모두가 비웃었는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마르친이 말했어요. 김 본부장, 이거 보세요.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독일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K2 전차 첫 물량 수령. 레오파르트 대기 중인 국가들 당혹.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밀러 씨가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이 갈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저녁 뉴스 메인에 나왔어요. K2 전차, 폴란드의 처진도, 유럽 진출 신호탄.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수출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폴란드 도착 행사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서울의 우리 집. 하은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야, 너네 엄마 뉴스에 나왔어. 뭐? 하은이가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엄마를 봤어요. 폴란드 장교들에게 둘러싸인 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저게 우리 엄마? 그 순간 하은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계약 체결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K2 180대 납품 완료. 2차 계약 협상 진행 중. 폴란드의 K2 정비시설 구축. 폴란드 병사들의 K2 운용 숙달.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납기 지연으로 여러 국가와 분쟁 중. 프랑스 르클레르. 가격 문제로 협상 결렬 속출. 미국 에이브람스. 여전히 유럽 수출 물량 확보 안 됨. 반면 우리 K2는요? 폴란드에서의 성공 이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체코, 슬로바키아. 유럽 전역에서 K2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마르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본부장,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체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 폴란드한테요? 무슨 일로? K2를 넘겨달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넘기라고요? 우리 물량을요? 네. 그들도 전차가 급한데 한국에서 직접 사려면 납기가 2년 이상 걸리니까요. 우리 물량 일부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직 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 본부장. 마르친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얼마를 제시했는지 아세요? 얼마요? 정가의 20배.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20배요? 네. 대당 250억 원짜리를 5천억 원 주겠다고요. 믿기 힘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급하죠. 3년 전에 결정했어야 하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브뤼셀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들. 지금 20배의 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레인미터 에이지, Germany.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본부장님이십니까? 독일어였어요. 낯익은 목소리. 네, 김서연입니다. 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브뤼셀에서 저를 비웃던 그 남자. 무슨 일이시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협력이요? 네. 현대로템과 라인메탈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차도 만들어요? 그 비웃음, 그 모욕. 지금 그가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밀러 총괄님, 3년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희 전차가 우습게 보였죠? 지금은 다르신가요? 밀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 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한국 전차를, 그리고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협력 논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일정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브래들리는 은퇴했고 새로운 담당자가 접촉해 왔습니다. 현대로템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아시아에서 온 여성분이 용감하시네요 라고 비꼬던 회사. 지금은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무렵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딸이었어요. 엄마, 나야. 하은아. 무슨 일이야?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이상했어요.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 있긴.
엄마, 나 동아리 가입했어. 무슨 동아리? 국제관계 동아리. 안보 분야 관심 있는 애들 모임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너 그런 거 관심 있었어? 하은이가 잠시 멈췄어요. 엄마 때문이야. 나 고3 때 뉴스에서 엄마 봤잖아. 폴란드에서. 그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멋있더라. 엄마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공부해 보려고.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아, 울지 마, 엄마. 쪽팔리게. 안 울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돼. 밥 같이 먹자. 그래.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딸이 엄마를 멋있다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보상해줬습니다. 2025년 7월 2일, 폴란드 글리비체 K2 전차 2차 계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180대 추가, 약 9조 원.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3년 전이 떠올랐어요. 브뤼셀에서 받은 조롱, 호텔방에서 혼자 흘린 눈물, 딸에게 받은 상처,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마르친이 다가왔어요. 김 본부장, 축하합니다. 코발스키 국장님도요. 우리가 해냈네요. 네, 함께 해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3년간의 전우애가 그 악수에 담겨 있었어요. 서명식 후 제가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폴란드 정부 관계자, 군수 내부, 언론사 기자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저는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전차도 만들어요? 아시아 무기가 유럽에서 통하겠어요? 여자가 무기를 팔아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를 믿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마르친 코발스키 국장님. 마르친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6개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50일 만에 첫 물량을 보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닙니다. 도착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수량이, 약속한 품질로 도착하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신뢰의 결과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앞으로도 저희 현대로템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반드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마르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진심을 말한 것뿐이에요. 서명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은아, 왜 여기까지? 뉴스에서 봤어. 엄마, 연설. 하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엄마.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공항 로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 기뻐서 그래. 쪽팔리게. 근데 나도 울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20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대로템 유럽 사업본부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퇴는 아니에요. 새로운 자리로 옮긴 거죠. 현대로템 글로벌 방산사업 고문. 후배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출근 날,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르슨 카워스키, Polish Armament Agency. 2022년 브뤼셀 호텔에서 받은 이메일. 그게 시작이었죠. 저는 그 명함을 액자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벽에 걸어두었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모든 게 시작된 곳이야. 무슨 뜻인데?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하은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비웃는 사람과 믿어주는 사람. 비웃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딱 한 명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해낼 수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그 사람이 이 마르친이라는 분이었구나. 그래. 그리고 지금은 너도.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쪽팔리게 왜 이래, 엄마. 저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브뤼셀의 회색 하늘 아래서 저는 굴욕을 삼켰어요. 지금 서울의 맑은 하늘 아래서 저는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니라 도착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역사가 됩니다. 저는 김서연. 한국 방산의 역사를 바꾼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을 뒤흔든 한국 여성 본부장의 충격적인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비웃음을 승리로 바꾼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